안녕하세요. FIT 원장 유일한이고요. 마스크를 효과적인 기회를 위해서 제가 좀 착용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 내신 기간에 이제 아무래도 사실 팀들 환경에서 참여를 생각보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선은 이제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학원이 이제 어머님들께 드리려는 좀 뭐랄까 진정성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도 학원을 일단 선택을 하실 때 이제 뭔가 실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을 하시지만 어떤 하나의 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도 사실은 어머님들한테 뭔가를 드리고 싶은 어떤 모양새라는 게 사실은 존재를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아무래도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진정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은 희소성 같은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결혼하실 때 이제 남편분께서 구애를 보통 하시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 환경에서 이제 사실은 본인한테 와닿는 게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관계가 맺어졌던 부분이 사실은 결혼까지 연결됐던 걸로 저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나 저 사람 실제로 관계가 좀 맺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실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나랑 이제 그 진정성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이런 이제 얘기를 드리냐면, 보통은 대학이나 이제 영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은 실제로 영재고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좋은 대입할 때도 좋은 이제 어떤 포지션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름을 일단 달 수 있으니까. 근데 누구라도 합격을 하면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영재고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얻게 되니까.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서 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학교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애를 뽑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상대적인 경쟁에서 우위에 선 학생, 그래서 합격, 통과할 수 있는 학생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영재고에서 뽑을 때는 기준이 좀 다르죠.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아이를 뽑으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를 좀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를 실제로 뽑고 싶다. 그럼 그런 아이가 무엇이냐부터 사실 시작하는 게 저희의 진정성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어려운 얘기로 하면 그런 거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상 뭐 이렇게 가지고 창의적인 인재 막 이런 얘기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안 드시죠? 근데 실제로 영재고는 그걸로 뽑거든요. 그럼 뭐 어떤 형태의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머님들이 학원 선택하실 때 이 요소들을 빼먹고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지식 성장? 당연히 실제로 어느 정도 이상의 지식이 이제 성장되어 있는 학생이어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보이질 않아요, 잘. 하나는 개념 창출 역량, 그 다음에 가치 창출 역량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뒤에 두 부분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지식 성장에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습 동기예요. 뭔가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뭐 저희 아이도 좀, 이제 아직은 좀 어리긴 한데, 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물고기나 새로운 형태의 곤충이 나타나면 그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볼 수는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지식성장이라는 거는 하드웨어가 탑재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실제로 모르는 걸 찾아보려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머님들 사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학습 교과 과정이나 실제로 경시 과정을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궁금해서 뭔가 집에서 찾아본 이력이 보신 적 있나요? 있으면 사실은 지식 성장에 대한 기본 역량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뭔가 시작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갖춰 있든 갖춰져 있지 않든 간에 학원에서도 어떤 과정을 진행할 때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흥미를 끌어내야 되니까. 어떤 형태의 흥미를 끌어낼 것이냐.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관심 있는 형태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재상의 얘기가 되는 게 지식 성장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 창출에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실제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재점검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실제로 새로운 형태 개념을 만들어내죠. 사실 식상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컬럼버스 달걀 이야기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건 좀 무식해가지고 저도 얘기하기 싫은데, 그 실제로 선다라는 개념, 달걀이 선다라는 개념에서 실제로 어떤 거에 주목할 것이냐만 실제로 생각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수학을 배운다라고는 하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친구들은 잘못하면 메모라이저가 될 수도 있죠. 기억하는 아이. 많은 걸 기억하는 아이. 근데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 요거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아이.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 창출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이제 가치 창출에 관련된 건데, 활동이 따라줘야 돼요. 어머님들 과학탐구 토론 대회 굳이 하시는 이유가 없지 않죠. 그죠? 물원, 화원, 막 중등부터 시작해서 과학을 열심히 배우다가 과학탐구 토론 대회를 굳이 보내는 이유는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만은 아니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갖고 좀 재미가 느껴졌으면 좋겠어. 실제 어떻게 쓰여졌으면 이제 좀 그런 형태의 의도도 없지 않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흥미도가 실제로 더 증대될 수 있는, 즉 내가 알고 있는 형태 내용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지식 성장으로 다시 또 연결되는 고리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이에요. 어떤 형태의 활동이 학생한테 주어지느냐. 이게 이제 과제란 이름을 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토의 토론 형태의 실제로 수업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자습 시간을 이용해서 실제로 추가적으로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모양새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요소인데, 아까 이제 개념 창출에 관련된 거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개념 창출에 관련된 거는 보통은 학원에서 사실은 이런 게 있어 라는 부분으로 생각되지만 진행 양식하고 되게 관련이 많아요. 수업 진행 양식하고. 예를 들어서 실제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관련된 거는 보통은 이제 키워드 탑재 역량으로 발현이 돼요. 문제에서 실제로 필요한 형태의 요소들이 무엇이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구성된 요소들 하나하나를 따놓고 보면 비슷한 것끼리 묶었을 때, 아, 이러한 형태의 내가 알고 있는 내용물의 활용도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형태 개념들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말하면 키워드라는 개념을 뚜렷하게 해줄 수 있느냐, 개념 창출을 위해서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했던 그 진정성의 내용들이 지금 압축된 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그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관문이 좁은 건 사실이지만 영재고 들어갔을 때 학생 수가 적은 거라고 볼 수는 없죠. 120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되니까. 이제 그보다 작은 학교도 있지만 인원수가 실제로 그 정도 되잖아요.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들어간다 그러면 서울대 인원수도 사실은 적은 게 아니죠. 들어가는 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원수가 적은 게 아니죠. 근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그림은 그런 거예요. 어느 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우리 학원 출신이야가 아니라 그 학원을 빛내는 아이가 우리 학원 출신이야를 만들고 싶은 거고, 실제 어머님들 자제분이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제로 이제 노력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제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재원생 학부모님들 아직 그 고3 때 아직 지금 중3이라 영재고 입시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잘 키워놓은 아이예요. 저희가 되게 잘 키웠는데 이제 서울과고 지원을 하는 아이다 보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요새 학교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이제 변동폭이 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애가 혹시라도, 사실 우선 선발을 노리고 있는 친구인데 혹시라도 캠프에 가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면 기존에 저희 애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캠프에선 유리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잘 키워놨다는 개념을 전달이 안 됐구나. 왜냐면 그 아이가 사실은 되게 내성적이에요. 자기 표현을 사실 되게 침착한 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성적이고 침착해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밖으로 안 던져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머님하고 상담할 때 아직은 아이가 실제로 파악이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시간 지연이 많이 됐던 친구예요, 상당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셔서 아시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자기 표현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에서 실제로 두드러지는 부분까지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알게 됐을까가 아니죠. 이 친구가 표현하기 시작했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상대방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게 됐을까? 개념 창출과 가치 창출에 관련된 실제로 모델을 같은 반 친구들하고 실제로 만들어내는 형태의 이력들이 결국에는 그 친구가 말을 하게 만드는 형태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머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셨던 아이면 웬만해선 말 안 한다는 건 느낌 오시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 한두 명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뭐 더 심한 애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질문할 때, 여학생인데 질문할 때 요렇게 손을 들어요. 요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구경하기 좀 힘든 급이다라는 거 아시죠? 이런 애가 발표했다는 거 예상이 되세요? 발표 실제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재고 실제로 저희가 졸업 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인데 그게 이제 개념 창출하고 가치 창출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감을 확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인 거죠, 학생이.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드리려는 전체적인 면모에 관련된 얘기들이라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해드릴게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노력해서 만들고 싶은 최종 결과물은 뭐냐면 같은 영재고를 갔던 친구라도 우리 FIT 출신이라 우리가 실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실제로 되게 적극성 있고 역량 있는 형태의 상황으로 돼 있구나라는 걸 좀 더 인지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결과물을 드리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최종 목적물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건 이제 큰 틀이고요. 오늘 이제 주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영재학교를 투 트랙으로 갈 거예요. 이제 보통은 이제 상위 영재학교, 즉 어느 정도 이상의 실제로 준비가 된 친구들이 접근할 때는 조금 더 세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영재학교 입시할 때 또는 경시할 때도 좀 힘겨웠던 부분이 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현재 여기도. 근데 이제 사실은 영재학교라는 게 실제 지금 현재에서는 약간 뭐랄까 그 경시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험 난이도, 지원자들 성향에 의해서 시험 난이도에 대한 조정 부분이 일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실제 그 접근도가,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주변에서 뭐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제일 많이 나오던 얘기는 저희 아이가 영재학교 갈 수 있을까요를 상담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드무세요. 상위 영재학교 가는 분들 중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하다 보니까 영재고 쪽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라고 말씀하시지 저희 애가 영재가 맞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옛날만큼 갖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접근도가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 해볼만 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수준으로 왔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생긴 주포인트는 일단 경시 약화 현상인 것 같아요. 경시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크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굳이 이런 형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시작에서 있는 형태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실제 어떤 일부 학교들은 이제 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기본기에 좀 튼튼하냐, 기본기적인 요소에 좀 튼튼하게 실제로 안정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부분, 이 부분은 영재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겠느냐의 얘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역량 있냐의 부분이죠. 예전에는 사실은 기본기 부분이 워낙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라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만 역량 있냐가 중심이 됐었는데, 지금은 기본기 부분에서 무너져서 합격을 실제로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현재 실제 추이를 보면 기본기 부분에서만 안정성 있게 가도 안정성이 확보되는 형태 상황인 학교들이 존재해요. 물론 일부 학교는 아직도 역량에서 실제로 부족한 거는 좀 분리할 수 있다라는 학교들도 존재하죠. 근데 문제는 두 개 축을 저희가 실제로 하나의 화목일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구동을 걸어버리다 보니까 기준이 스탠다드가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얘도 역량가가 이만큼 해야 되고 얘도 이만큼 해야 되는 형태, 기준치가 같은 운영 방식을 갖다 보면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투트랙으로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월수금에 진행하는 반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걸 활용도를 실제로 넓히는 부분에 훨씬 더 주목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월수금 이제 영재반이 실제로 새로 올해부터 가동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화목일 같은 경우는 역량 강화에 좀 더 치중한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지만, 월수금 같은 경우는 좀 더 현실화된 안을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뭐 경시에서 좀 쓴맛을 많이 봐서 실제로 좀 어려움이 많다거나,
아니면 선행 과정에서 이제 좀 선행 과정이 실제 다른 친구들보다 빠르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 부분에서 조금 목적지를 좀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조정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모델들을 이제 저희가 설명하는 게 오늘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저희 학원이 창의사학이라는 이름을 토대로 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뭐 개념 착취의 가치 착취의 개념을 쓰기도 했지만, 근데 현재는 이제 창의사학조차도 사실은 창의 교과라는 형태로 학생들한테 실제 눈높이를 좀 낮춘 형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형태의 확장고리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올해는 진행을 하려고 어머님들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들이 이제 일부 어머님들은 저희 학원이 뭐 창의사학밖에 없는지 아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 진영이 상당히 탄탄한 편이에요.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선생님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면 좋겠네요. 저희 이제 장세혁 원장님 이제 조합하고 이제 창의사학 파트 쪽도 맡으시는데 특히 이제 퀘스트 같은 거를 좀 주도적으로 좀 많이 제공을 하세요. 창의사학은 이제 창의사학도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가치 창출이나 개념 창출에 대한 요소를 이제 요구를 하지만 어떤 활동적인 형태의 실제로 과제를 많이 실제로 투입을 하시는 거고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최상선 부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박기옥 선생님인데 각각 이제 기하하고 해석 쪽을 담당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거의 팀제 형태로 영재고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을 실제 대사를 맡고 있고 그 학생들한테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퀘스트라는 것도 공통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소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기하라든지 해석도 진도 진행 부분에서 유관한 형태의 얘기들을 일정 시점에서는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사항을 즉 동기부여를 갖다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창출하고 가치 창출은 강사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역량만 중요하진 않아요. 방향성과 역량인데 저희는 계속해서 실제로 방향성에 대한 코드를 잡아가면서 그걸 실제로 퀘스트로 발현을 하고 있어요. 퀘스트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어떤 형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느냐를 이제 주제로 실제로 던져주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머님들이 이해가 좀 편하실 건데 그래서 이제 각각 맡고 있는 영역은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로 영재고반은 주로 이제 저희 4명이 이제 들어가서 진행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자습 시간 같은 경우나 쉬는 시간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특히 이제 오자마자 다르질 않죠. 자기가 원래 했던 학습 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다르진 않은데 처음 왔을 때는 수업 진행 양상에서 어쨌든 조금 차별화된 부분을 학생들이 느끼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양한 사고 가능성 인정이라는 건 이렇게 합니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습 시간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보통 자습을 할 때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자습을 하고 한쪽에서는 질의응답을 하긴 하는데 질의응답하는 그 반에서 학생들이 칠판에다가 실제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서 실제 하다가 선생님한테 다시 와서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는 식의 환경이 많이 조성이 돼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 2월 정도 실제로 되면 쉬는 시간 같은 때도 칠판에다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 오기 전에 미리 있다 와서 뭔가 실제로 칠판에다 적어 놓고 나서 그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부분이 형성되는 형태의 결과까지 나타나기도 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사실은 학생들이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반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대응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질문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안을 제시했을 때 그 안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선생님들도 실제로 다 해주시다 보니까 친구들이 교무실 드나드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약간 또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 중심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과정 쪽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창출이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이 문제 상황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돼? 라는 형태의 어떤 이제 단계가 있을 거고 키워드라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실제로 기존에 어떤 걸 해봤던 걸 토대로 현재를 접근할 수 있겠더라? 이런 형태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얘기들이 거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수업 진행 양식에서도 포함되지만 과정상에서 교과 과정 저희가 이제 교재로 만들어진 책에서도 그 흐름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매년 개편 작업을 해요. 교재에 관련돼서 부분에서는. 그래서
실제 흐름을 이렇게 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세분화된 거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큰 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실제로 학생이 딱 봤을 때 이론과 문제가 떨어지지 않은 느낌이다라는 형태로 전달이 될 거예요. 뭐 이론 설명해 줄게. 뭐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형태의 교재 플로우를 영재고 쪽은 상당히 안정성 있게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실제 어머님들 막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거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어머님 나중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점수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우리가 되게 기계적이에요. 점수가 30점이야 그러면 아, 우리의 문제가 심각해. 그다음에 90점이야 그러면 우리의 괜찮은 건가? 뭐가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실제 예를 들어서 서술형 시험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그 문제점이 좀 생기는데 소재가 나한테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기하를 좀 자신과 아킬레스건 같이 느끼는 애가 문제가 기하가 나왔으면 점수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아킬레스건을 깨기 전까지는. 왜냐면 자신감 있어야 건들지. 이거는 건들었다가 내가 실제로 안 됐던 경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왜 못 건드니라 그러면 가능하겠어요, 그 친구한테? 아킬레스건의 원인을 찾아주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자신감은 올라갔기 때문에 해볼 만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 상황이 된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때 아마 담임 선생님들의 도움이 이제 필요하실 거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진단이나 이제 도움을 드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 학친구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중등과정 안 한 애 없잖아요. 저희 지금 진입할 때. 그 다음에 수상 안 한 애 없잖아요. 근데 자신 또 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사실. 왜냐면 부분적인 약점이 있을 것 같이 좀 약간 빠르게 진행되어 온 감이 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실제 문제가 되는 게 과거에 현재 있는 학습의 문제점이 과거에서 생긴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워낙 꼼꼼하게 저희가 실제로 보완 과제를 통해서 이제 학생별로 보완 과제를 제시해서 그 대응을 좀 해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머님들께서 우려를 한숨 내려놓으셔도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학생은 과거 학습 이력에서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 수업을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자습 환경 내에서 커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자습 환경 내에서 한두 명을 커버하는 건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들도. 그래서 실제 한계는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정 수준 넘어간다라고 하면 수업을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다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사기라 그러시면 안 되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 같은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냐, 재미없는 수학 문제를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문제는 사실 그냥 그래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나 보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리고 개념 창출과 가치 창출이 되는 애가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보통은 인수분해라는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라는 것도 중등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방식상에서 일부 친구들은 구조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림 그려 이야기라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르시죠. 이제 그런 형태의 현상물인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인수분해를 배웠다 그러면 뭐 인수분해 어떻게 저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크기 관계를 얘기해서 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식이랑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인수분해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수분해를 배웠던 친구들은 그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되는 친구들이 꽤 많겠죠. 근데 실제 이렇게 풀고 나서 애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 문제를 버려요. 했다며요. 선생님 저희가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들은 저희도 바로 느껴요. 아, 이 친구는 외우는구나. 왜냐면 선생님 따르게 또 안 돼요. 이 얘기가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 학습을 했던 이력 있는 친구들은 영재고반 딱 모았을 때도 많진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선생님 저 문제 아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뭐 풀이도 잘 기억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도 가능해? 그럼 당황하고. 근데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이제 되는 친구들. 두 번째는 함수도 실제로 배웠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봐서 마치 이제 이 빨간색 표시를 보시면 이쪽 지우고 보시면 여기가 실제 기울기, 여기가 절편,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변수. 1차 함수처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실제 이걸 함수처럼 해석을 해서 이제 이건 증가함수니까
커질 때, 그 다음에 이건 감소함수니까 커질 때가 이쪽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어떤 설명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일차함수를 활용할 줄 안다면.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차함수를 썼다라는 건데 일차함수는 애들이 모르지 않아요. 중학교 과정에서도 배웠고, 증가 감소에 관련된 얘기를 썼느냐 안 썼느냐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근데 이제 만약에 요 정도까지 이제 예를 들어 학습 교과를 습득을 했다면 요 정도까지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친구들은 요거보다 한 발 더 배웠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그림 그려 이야기는 어머님 초등학교 때 배워요. 경시 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규칙성 있게 생각하기가 귀납적 추론이고 수학적 귀납법이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려 이야기, 이거는 실제 어떻게 보면 구조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생각하기, 조합에서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백트래킹이라고 실제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방법들이라서 만약에 실제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그림으로도 사실은 만들어 볼 수 있죠. 근데 왜 만들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친구들이 아까 그 식에서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넓이 관계로, 왜냐면 두 개가 곱해졌으니까. 사실 어머님들은 가물가물하시겠지만은 넓이 있을 때 두 개 변수다라는 거는 친구들이 조금 더 친숙해서 생각할 때 어색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삼각형 넓이에 비해서 작은 삼각형들의 넓이 합이 더 작구나라고 한다면 아까보다 훨씬 더 이해도는 빠르죠.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니까 조금 더 빠르긴 하죠. 근데 실제 여기서 머물지 않는 친구들도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XYZ가 실제 변수가 3개니까 그림은 3차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사고하는 과정은 이래요. 그래서 총 이렇게 실제로 3개가 있을 때 총 3개의 물리량으로 변환시키면 뭔지 몰라도 3차원 형태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서 전체보다 작죠. 근데 어쨌든 이런 한 4가지 형태의 모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형태를 학생이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만족스러우신 부분이 있겠죠. 학습 방식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조심할 거는 이거예요.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암기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한 얘기긴 해요. 근데 실제 저희가 주력하는 부분은 뭐냐면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접근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냐, 그런 형태의 생각들을. 그러려면 실제 자기가 인볼브 돼봐야 되거든요. 수업을 구경하고 그걸 이해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거 활동이에요. 활동을 해봐야 돼요, 친구들이. 게임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과정을 즐겨봐야 그게 재밌어서 다시 한번 지식성장에 대한 동의를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은 없어라는 개념 창출에 대한 동의를 추가적으로 더 얻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다 핵심은 뭐냐면 학생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가장 어려운 주제는 뭐가 되냐면 학생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가 문제가 돼요. 상대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 다그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게 다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누군가 쓰더라. 이런 건 어때? 제안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고민을 실제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끌어주고,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동기들이 사실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죠. 결국은 뭐냐?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게 만들려면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의 마음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학생이 움직이고 싶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가장 주력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을까? 좀 더 재밌다고 실제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부분이라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내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알려줄 수는 없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들이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큰 취지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 나타난 아까 그 결과물들 있죠. 자기표현력, 내성적인 애가 자기표현력 증대되는 게 1년 만에 어머님들 웬만한 학원 집어넣어서 가능한 경우 보셨어요? 저 본 적 없어요. 근데 저희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저희가 그만큼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게 절대적인 부분은 선생님들 하나하나에 대한 신뢰도가 안 생기면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저희가 실제로 많은 노력을, 진정성을 학생들한테 확보를 했구나, 이런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그래서 그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건데, 뭐 키워드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해서 연결고리를 실제로 복잡하게 돼 있지만 끊어서 보면 만들어줄 수 있더라. 이런 형태가 수업 과정상에서 실제로
표현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고, 이거는 어머님들 한번 한번 사진 거기 아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으면 사진 한 장 찍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어떤 형태 실제로 생각하는 방식을 좀 알아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사실 매번 설명할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때 이제 귀납적 추론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귀류법이라든지 이런 논리들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썼던 논리라 모르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도 그런 형태의 어떤 느낌을 갖고 배워 나가다가 중학교 넘어서부터는 끊겨요. 그래서 그 끊겼다는 걸 감지해 주려고 알려주는 식인지, 수원할 때는 귀납법이 실제로 들어오죠. 수학적 귀납법이. 니네 잊어버렸겠지만 이런 게 있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꼭. 그때까지 애들이 진짜 안 써요. 알고 있는 걸 끌어와서 새로운 상황을 해석해내는 그냥 사고방식인데, 초등학교 때 했던 형태 부분이 어쨌든 이제 더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려 이해하기, 거꾸로 생각하기 다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 전부 다 해봤던 건데, 이런 부분이 맥락이 끊겨서 사실은 좋은 생각들은 다 이 기본에 충실해요. 근데 그 기본이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이 뭐 개념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전 못 알아들어요. 개념적이다라고 하면 사고 방법, 어떤 방법이 실제로 활용이 덜 되기 때문에 그 개념 접근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이런 얘기들이 어머님들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더 이제 포함시켰지만 사실 어려운 얘기긴 해요. 뭐 메타적으로 생각한다. 이제 메타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사실 이런 거예요. 그 A급 수학 같은 경우에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건 뭐냐면, 풀었던 문제 제발 3번, 4번씩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문제집 풀지 말고. 왜냐면 이게 대치동 트렌드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처음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제 못 봤던 문제를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예를 들어 선생님 이거 풀어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허점을 안 잡아주면 자긴 다 할 줄 아는 걸로 그냥 넘어가요, 친구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수업 시간에 했던 것도 똑같은 게 실제로 시험에 나와도 틀려요. 그리고 나서 해 하고 웃어요. 본인도 얼마나 쓰리겠어요, 사실은. 본인이 바보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도 쓰리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학생들한테 그걸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냐? 야, 니네 이거 알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알았어. 그거 버리고 이 방식으로 하자. 이 방식으로 다시 해. 했는데 왜 또 해요? 해봐. 너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이 방식 이것도 있어.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는데 너 1번밖에 안 된다며. 아는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풀이 갑자기 확 죽어요. 아니구나.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실제로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걔네들은 문제를 어떻게 보게 되냐면 스승으로 보게 돼요. 넌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게 정상적이냐면, 예를 들어서 A급 같은 걸 본다 그러면 한 번 풀었을 때 일단은 보통 등고선을 만들잖아요. 이건 틀렸던 거, 이건 맞았던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내가 어려운 거, 이건 쉬운 거, 이건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할 만한 거. 이런 등고선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비교 대조가 들어가야 되죠. 이거랑 이거는 비슷한데 내가 공통적으로 다 틀렸네.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였구나. 그 다음 이거는 맞췄는데 이건 틀렸네. 이 부분은 이렇게 실제로 그 개념이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건 개념을 갖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읽었구나.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친구들이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라 3번을 보는 거거든요. 또 4번을 보고 5번을 보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수업을 이해하고 나서 복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질문했을 때 뭐더라 이런 상태로 와요. 그러니까 실제 머릿속에 뭔가 박힌 그림이 아닌 거죠. 근데 사실은 어머님들은 되게 똑똑한 아이라 걔는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애들은요, 선생님 이거하고 이거 써서 해결했던 거 맞잖아요 라고 딱 잡아서 얘기를 해요. 걔가 똑똑한 거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게, 걔는 끊어있는 게 연습이 되네 해요. 그냥 핵심 아이디어가 뭐지?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실제로 필요한 건지를 선명하게 만드는 게 학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그거 이 문제 풀 때도 똑같은 거 썼었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학생들이 반응을 해요. 괜찮은 거 맞죠, 어머님? 그 부분이
학생들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연습을 시키냐 그럼 선생님들이 가이드예요. 가이드. 여행 가이드. 가이드가 방향을 잘 잡아줘야 친구들도 그게 맞는 형태의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건데 메타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그런 얘기고 확장적 사고는 사실 결국 퀘스트예요. 저희 쪽에서는 퀘스트하고 이제 창의사 반경 내에서 자극을 줘서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를 계속 자극해 주는 형태. 그 부분은 저희 뭐 내 영역 선생님들이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으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론 실전 이런 거가 사실은 경시에서 특히 이제 많이 발현이 되죠. 보통은 영재고 때는 그래도 이런 툴을 쓰는 학원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런 툴을 쓰면 성장하기가 힘들거든요, 상당히. 대부분 아마 이제 좋은 학원들은 교재 구성에서도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거랑 실제 어떻게 접목이 돼서 연결이 되느냐라는 흐름을 같이 줄 거라고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재 구성에서 흐름이라는 걸 아예 줘버렸어요. 어떤 흐름으로 실제로 생각하는 단계가 차례차례 연결돼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내가 알고 있던 게 어떻게 작동이 될 수 있느냐라는 흐름을 주는 걸 이제 중시해서 교재가 짜졌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창의사학은 새로운 형태의 사고를 실제 자극하는 걸 주된 역할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은 저도 하지만 퀘스트를 통해서 이제 다른 영역도 실제로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요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실제 올해 뭐 입시가 어땠네 이런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저는 이제 큰 틀에 대해서 어머님들한테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우선은 그러면 순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질문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선은 장세욱 부원장님께서 저희 구체적인 저희 과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머님.